오늘 처음 시작인 거죠. 네, 개강. 여러분과 같이 2달 동안 사회 수업을 맡게 될 한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인데 사회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사회 공부를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는 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만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이니까, 내용을 이제 좀 충실하게 나가기 위해선 서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이 이제 보통 이제 4월하고 6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11월 정도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7, 8, 9, 10, 한 넉 달 동안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들어가고 단원 문제를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국사 같은 거야 조금 덜 하긴 하겠지만 워낙 10개 많으니까, 사회는 아무리 내용을 1000만 번을 들어도 문제를 안 풀면 점수 90점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80점도 못 넘어요. 내용은 1000만 번을 듣든 1000만 년을 듣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풀 능력을 이제 키워줘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시험을 봐서 이제 올해 시험을 본 것도 작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이제 그 합격한, 지금까지 이제 저한테 붙었다고 온 분이 한 3분 계시거든요, 작년에. 3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꾸준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꾸준히. 왜냐하면 한 분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한 5월. 한 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7월이고, 두 분은 한 5월인가 한 4월 정도 오셔가지고 좀 더 여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5, 6월 달에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보통은 2번씩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만 해도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라는 3 종류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하나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에 하냐면 2달 동안 합니다. 2달 동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의 개념, 우리가 과목을 1년 동안이나 6개월 동안 하는데 2달에 3과목을 끝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문화는 1년 동안 할 걸, 아니면 또는 2달, 10주, 11주간 하는 걸 2주에 끝냅니다. 2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끝내는 거예요. 빠르게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과정이 이제 시험 범위이긴 한데, 그것이 그 시험 범위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면 한 2주 정도 해서 16시간에서 14시간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개념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이러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그 경험치가 쌓이고 아웃라인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이제 내가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2번 정도, 지금까지 합격한, 사회뿐만 아니고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사회 점수도 대부분, 공무원 시험 합격한 분들 중에 뭐 사회가 뭐 80점, 뭐 75점 있는 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제일 점수 따기 그나마 쉬운 게 사회다. 그래서 합격자 최소 90, 95, 100,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 명도 한 번 듣고 끝냈다라는 분은 없어요. 다 2번, 어떤 분 3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야지 좀 정리가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노량진이건 어디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어떤 학원이든 어떤 수강생이든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끝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2번 정도 듣고 정리가 되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고 단원문 풀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이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 들을 때 잘 나중에 보세요. 두 번째 들을 때 대부분이 두 번 들어요. 2번 듣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2주, 3주 되면 한 명씩 빠집니다. 한 명씩 빠져요.
왜? 두 번째 들으니까 내가 좀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좀 두 번째 들으니까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그래서 이번 주 일 있으니까 좀 빠지고 다음 주 들어야 되지 한번 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주 빠지잖아요. 계속 빠져요. 그냥 이번 어쩔 수 없다 그냥 한 2주만 빠지 하다 보면 이번 달에 그냥 제끼자 그냥 한번 들어봤으니까 내가 혼자 정리하지 동영상 듣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반이 없어져요. 반이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이건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성실함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런 쪽에서 이제 동영상 때문에 하면 되죠. 라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내 자신을 알잖아, 사실은. 알면서도 타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지금까지 작년에 3명도 마찬가지고 그 작년에 3명도 마찬가지고 합격한 분들은 꾸준히 나와서 질문 많이 하고 꾸준히 나와서 질문 많이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뭡니까? 가장 이제 두 가지 패턴은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꾸준히 나오신 분들. 두 번째는 질문 많이 하신 분들. 두 분들이 그러니까 붙은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7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7월 달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간에 한 달 정도 되면 한두 명씩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한 3분의 2 정도 남아요. 첫 달에는. 근데 두 번째는 반 남아요. 그리고 기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명, 30명 시작하면 나중에 15, 10명 남아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계속 버티다 보면 맨 처음에 50에서 반 됐죠? 100에서 반 됐죠? 2분의 1? 그 2분의 1 중에 또 못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2분의 1. 2분의 1 하다 보면 나중에 몇 프로 남냐면 한 20% 정도 남아요. 문제 개념부터 모의고사까지 꾸준히 듣는 사람들,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듣는 사람들은 한 20% 안쪽이에요. 20% 안쪽. 20%에서 한 10% 정도. 그럼 벌써 만약에 30대이다. 그러면 그 중에 허수 빼면 15대 1이에요. 허수 빼면 빠진 사람들, 초시들 빼고 하면 15대 1이에요, 15대 1. 15대 10대 1에서 15대 1. 실질 경쟁률은 한 10대 1에서 15대 1. 지방직 이런 거 이제 포함하면. 그 중에 끝까지 이제 버텼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20% 정도.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한 그 중에 20%가 누구냐면 끝까지 버틴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사람들 중에 한 둘 중에 한 명이 붙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 사람.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20%로 가면 이 중에 몇 명인 거예요? 20명 있으면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안 빠지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겠지. 근데 한 번 정도 빠졌다고 해서 그걸 그냥, 이번에 빠졌으니까 뭔가 불안해. 다시 한 번 하지 뭐. 내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지. 그게 아니고, 빠지면 빠진 거대로 해야지. 2달간 개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2달간 듣잖아요? 대략 한 50% 정도 알아요. 50% 정도. 어차피 50% 날아가잖아. 근데 하루 빠졌다고 해서 좀 찝찝하니까 다음 달에 새롭게 시작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빠진 건 빠진 대로 가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가야 돼. 계속 반복하면서 이번엔 아는 건 아는 거대로 가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가고 그 다음번 들을 때는 다시 알게 되고 하면서 계속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마지막에는 빽빽하게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처음부터 다 채우고 갈 수는 없어요. 개념 강의에서 최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60%. 60점대, 50점대, 5, 60점대예요. 개념 강의에서 최고 잘 맞을 수 있는 점수대는 5, 60점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한 60점대까지 올라가겠죠. 60점대까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한 70점대까지 올라가죠. 10점대. 80점대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목표인 거예요. 제 목표,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기출을 통해서 70점대. 그 다음에 단원별을 통해서 한 80점대, 80점, 85점.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90, 95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90, 95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복습할 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습할 때도 내가 저번 주에 못했어. 복습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반은 못했어. 그럼 이번 주에 복습할 때 그 반부터 시작하면 안 돼. 그 반은 버려 그냥. 버려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그 주에 한 건 그 주에 끝내고 못했으면 버려야지. 그 전주에 못한 걸 다시 붙들고 있으면 2주에 한 것까지 못해. 이번 주에 한 것까지 못해. 그러면 계속 밀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반이 남아있어, 반이. 그러니까 못하는 건 못하는 것도 가야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괜히 붙들고 있지 말고 미련 때문에 왠지 불안해서. 불안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처음에 다 몰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복습 계획 세우실 때도 그 주에 한 건 최대한 그 주에. 못하면 못하는 거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래서 그 성실함이 나중에 합격을 만듭니다.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제가 볼 땐 막 그렇게 이렇게 머리가 좋거나 암기력이 좋거나 당연히 좋으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붙을 수 있고 노력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1년에 한 명 정도 봤어요. 1년에 한 명. 1년 동안 보면서 한 명 정도 아주 힘들겠다. 3명 정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붙은 것 같아요. 더 신기한 거야. 난 좀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붙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좀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시면 다 될 수 있는 시험이고 7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빡빡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2번 반복하면 바로 기출이에요. 바로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할 때 2번 반복할 때는 사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제 수업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문제 풀고 이 2가지 제가 드린 2가지만 소화 다 하고 가면 돼요. 2가지에는 제가 2가지의 책을 다 소화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2가지 책에 있는 문제만 다 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2가지의 책에 나온 문제만 다 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2번째 들을 때는 그래서 그 정도의 포인트를 두시고 좀 힘의 세기를 다른 부족한 과목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기출 가면서 좀 보완하시고 하면 되니까 너무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문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좀 성실하게 해야 돼. 그리고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뒤에 분들 처음이고? 처음이면 이런 생각을 해. 나중에 하다 보면 생각보다 뻑뻑하거든. 공부량이 많고 야 이거 한 번 안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느슨해집니다. 내년에 안 되면 일단 내가 합격은 내후년으로 봐야겠다. 그런 순간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 느슨하게 공부합니다. 학원도 듬성듬성 나오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어쨌든 피곤해요. 1년이 지나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피곤하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대충 해버리면 1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뭐가 알고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을 볼 때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성실함이 떨어져. 그래서 점수대가 안 올라 잘 안 올라요. 왜? 나 한번 1년 다녔기 때문에 아는 거 같이 들리거든.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다 말도 또 할 거고 동영될 때도 집중 안 할 거고 문제풀이도 하다가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시험 기간 또 이제 한 10일, 12일 때 되면 마음이 급해서 하는데 그동안 또 안 해놔서 점수는 제대로 안 오니까 불편할 거고 불안할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 시작했을 때 의지가 불탈 때 최대한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근사지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돼요. 그 다음에 된다고. 처음에 했는데 근사지까지 못 가고 대충 하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평균만 70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거나 60점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쭉 올라갈 것 같죠? 저 1년 했으니까 아니에요. 비슷하게 올라가.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나 한 2년 정도 잡고 있다. 보통 2년 정도 잡잖아요. 그죠? 2년? 1년은 좀 짧고 2년 정도 잡으면 내가 1년은 처음 시작이니까 느슨하게 한다.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1년이 막 몰아붙일 것 같죠? 지치고 집중력 떨어지고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초반에 어떻게든 붙어보겠다. 그래서 끝까지 4월 지방지까지 6월까지 끝까지 늘어지면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붙어. 추가에 붙던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예전처럼 10월에 갑자기 시험을 보면 그때 붙던 다음에 국가직에 붙던 지방직 반드시 붙어요. 80점대 넘어가 버리면 초반에 시험 봐가지고 초시에 시험 봐서 1년 정도 준비하거나 아니면 10개월 정도 준비해서 80점대 넘어가면 그 다음엔 붙어요. 반드시 붙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붙는 게 지방직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시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붙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운전직으로 바로 중간에 돌려가지고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려놓으면 조금만 더 하면 붙어요. 그런데 느슨하게 하면 절대 점수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년 초반에 최대한 몰아붙여서 최대한 내가 붙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못 붙어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근접하게 가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그 다음에 좀 수월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야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까지 빡세게 해놔야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대충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메꾼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하면 내가 듬성듬성 나 있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초반에 내가 좀 이제 시작이니까 좀 이제 너무 그렇게 뭐 내년에 붙겠다는 생각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좀 이제 느슨하게 하자, 좀 편안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내년에 한번 붙어버리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져야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에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실한 거, 그리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붙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물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업 진행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으시면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그 휴대폰 다 좀 가방에다 넣으시든지 밑에다 넣으시든지. 왜냐하면 문자 오거나 그 다음에 카톡 오거나 그럼 솔직히 궁금하잖아.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다고. 어디 연수 가거나 그러면 저도 궁금해요. 예비군이랑 가면 궁금해. 그래서 본단 말이야. 자꾸 보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예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꾸 궁금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자꾸 그 부분에 보고, 그리고 빨리 친구가 오늘 저녁에 한잔하지 그러면 원래 나 오늘 공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휴대폰은 다 좀 최대한 제 생각은 휴대폰을 공부하는 동안은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 쉬는 시간 한번 보세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계신가?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계신가? 휴대폰 보고 있어요. 피곤하잖아, 눈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작은 글씨를 보면서 피곤하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휴대폰이 없으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숙학원 같은 데 가면 휴대폰을 다 걷어버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휴가 나갈 때 다시 돌려줘요.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어. 그래서 자거나 책 보거나 그래요. 그냥 하도 할 게 없으니까. 휴대폰만 없어도 여러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할 때도 할 게 없잖아. 휴대폰 보는데 휴대폰이 없어봐. 탄원장이라도 보고 그냥 책이라도 보고 그냥 멍하니 눈이라도 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요즘에 너무 휴대폰이란 자체가, 이 스마트폰 자체가 필수품이 돼버려서 어쩔 수 없긴 한데, 만약에 내가 뭐 그걸 크게 쓰지 않거나 동영상을 보지 않거나 그러면 좀 힘들지만 뭐 한 2달 정도? 뭐 마지막에 그럴 때는 좀 그걸 자기 통제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부의 말씀 그 한 가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들은 이제 수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회는 첫 번째 법과 정치 파트, 그 다음에 경제 파트, 그 다음에 사회문화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 법과 정치. 사실은 법과 정치이긴 하지만 법과 정치란 얘기는 정치란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정치 과목이 있었고,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네 과목이 있습니다. 네 과목, 총 네 과목이에요. 정확하게 5문제씩 나옵니다. 5문제씩 나오고, 우리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게 한 과목, 그 다음에 이거 한 과목, 그 다음에 이거 한 과목이죠.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념 2번 정도에서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맞아요. 2번 정도 끝내면. 그런데 이제 경제는 외워야 될 건 별로 없어요. 외워야 될 건 별로 없는데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문제가 맞추는 게 아니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추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하는 데까지 그다음 그걸 추론하는 능력까지 키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기본적인 게 충분히 몸에 익으면 그 다음 게 빨리 들어와요. 나한테. 그렇다고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틀려. 이렇게 하구나. 그럼 들어와. 계속 축적이 되면 이제 경제는 한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안 틀립니다. 안 틀려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얘도 내용 별로 없어요. 정치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두 달 코스로 해서 2번 정도, 2번의 개념을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안 틀려요. 자, 그런데 법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오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내용이 많아요. 그 잘 안 외워져. 숫자도 많고, 막 5일, 15일, 20일, 60일, 20, 그 다음에 30일, 여러 가지가 있고, 3년, 1년, 2년, 2년에서 5년, 5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지금은 정리만 잘해놓으면 돼. 왜? 지금 외운다고 해서 한 6개월 뒤에 외워질 것 같아?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해만 하고 잘 정리만 되면 돼. 2번 반복해도 어차피 안 외워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저번 주에 한 것도 못 외워. 저번 주에 한 것도 못 외우는데 뭘 억지로 외워가지 말고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잘 정리하면 돼. 그렇게 하고 문제 풀면서 외워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 왜? 우리가 매주 20문제씩 문제를 풉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일정이 끝나면 5시 25분부터 25분간에서 50분까지 문제를 풀면 이제 와서 우리 이제 여기 조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답안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답안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모의고사 볼 때까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반까지 계속 매주 20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8주, 4주 하면 그것만 해도 몇백 문제예요. 몇백 문제. 1000문제 가까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집 400문제, 단원별 문제집, 그 다음에 400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에서 거기서 한 200문제, 그 다음에 국가직 모의고사반 200문제, 그 다음에 매주 모의고사 아까 한 1000문제 정도. 그러면 한 2500문제 정도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00문제를 풀면서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게 다 외워져.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3월 달에 가서.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것들은 체크가 되죠. 열심히 했으면. 이건 도저히 안 외워지는구나, 잘. 그때는 그 억지로 외워야죠. 뭔가 내가 방법을 생각해서. 뭔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외우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외우든 여러분이 생각해서 외워야죠. 지금부터 외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은 최대한 이해하고 정리하고 60%만 가져간다. 60%만 가져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쭉 성실하게 했을 때 어려운 거 빠지고 나면 60%라는 얘기예요. 50%.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것들은 2달 만에 끝낸다. 수업만 충실히 들으면 되는 거니까 꼭 빠지지 말고. 이때보다 차라리 이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2번째 들을 때 이때는 안 빠지고 이럴 때는 안 빠지고 이럴 때는 안 빠지고 이때는 느슨하니까 빠져버려요. 이거 뭐 쉬우니까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때 정리를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기출문제 갈 때 편한데 그때 초반에 두 달 끊어놓고 한 달 정도 사정 나오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든지 빠졌다가 그냥 뭐 쉬운 내용이니까 내가 혼자 정리해 그래버려. 그게 더 마이너스라니까. 차라리 거꾸로 이때 안 빠져야 된다니까. 이때 끝내버리는 게 낫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염두를 해 두시고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래 보여도 제가 공무원 사회 직접
출제나 검토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더라고요. 진짜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공무원 보여드릴게요. 공무원 도장 찍어서 직인 찍어서 공무원 꼭 보여줘야지 믿는 거야. 아, 저 새끼 또 구라치니까 구라겠지.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다 알고 어떤 게 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꾸준히.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 3명 붙었는데 끝까지 남아 계신 분이 한 몇 분 있었냐면 한 번도 안 빠지고 5, 6월 달부터 7, 8월 달부터 끝까지 남아서 다 풀커리를 잘 다 타신 분이 몇 명이었냐면 한 8명? 8명. 그 중에 3명이 된 거죠. 그 중에 3명. 몇 프로예요? 거의 한 40% 되잖아. 8명. 40%.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중에 반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받으세요. 얼굴들. 잘 받으세요.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여기에 얼마나 되는지 잘 받으시면. 그럼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기존에 또 한 번 더 반복한 사람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누가 남는지 끝까지 잘 보시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살아남았구나.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범수인가 김범수가 영화 배우가 얘기하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계시면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법과 정치, 경제, 이 사회문화 파트 중에서 뭐부터 나갈 거냐면 경제부터 나갑니다. 경제가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좀 이해를 해야 돼서 경제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대략 우리가 3주간 갑니다. 딱 3주입니다. 딱 3주. 총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법과 정치, 마찬가지로 딱 3주간 갑니다. 3주간 가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8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이제 말씀드렸던 25분부터 딱 50분까지 그때는 여러분이 하시고 답지는 50분에 나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이제 몇 페이지냐면 경제가 이제 176페이지죠? 자, 17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경제 생활입니다. 경제 생활과 경제 활동. 경제 생활이라는 게 활동이에요, 사실은. 경제 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 주체가 가계기업 정부라고 합니다.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 재와 서비스를 경제 활동으로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게 경제 생활이에요.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게 바로 우리가 경제 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 경제 주체, 경제 객체 이런 수는 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뒤부터 경제 활동이 제일 중요하고 주체, 그다음에 객체. 자, 그럼 첫 번째 경제 활동. 경제 활동에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생산이 있습니다. 생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분배. 그다음에 소비가 있죠. 가장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생산이죠. 뭐냐면 이 생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뭐까지 포함되냐?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가치 증대.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다 뭐가 돼요? 생산이에요. 부가가치. 부가가치. 그대로 듣고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연습장에다 이렇게 여러분의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노트를 만드는 것도. 제가 쓰는 것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것들만 써요.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것들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노트가 돼 있으면 그것만 보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나오지 않거나 거의 안 나오거나 이거 문제풀이 하면서도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해도 충분히 되는 건 그냥 말로 해버리고 가요. 그런데 정리해야 될 거는 뭐 하게 되냐면 판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서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필기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리고 우리 예전에 링컨이 학습법에서 가장 좋은 학습법은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는 학습법이라 했어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왜? 내가 소리내는 동안 듣거든. 여러분 농아지 알죠? 농아지 알아요? 농아지 알아요? 몰라요? 뒤에 사람 농아지 알아요? 몰라요? 뒤에 사람 농아지 알아요? 몰라? 옆에 사람 농아지 몰라? 몰라요? 농아지 몰라요? 농아지가 뭔지를 몰라? 못 들어봤어? 뒤에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 농아지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벙어리죠,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농아자 벙어리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벙어리냐면 옛날 농아자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하냐? 못 들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못 듣는데 말을 못 한다니까. 웅얼거리죠. 이렇게 하잖아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귀가 안 들리잖아요. 나중에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냐면 발음이 어눌해지다가 나중에 그냥 어버버하게 돼요. 왜? 내가 안 들리니까.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 하는 사람. 그래서 링컨이 하는 얘기도 만약에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그 소리를 내가 다시 듣잖아. 다시 한번 복습한다니까. 보고 말하고 듣고 복습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까지 하면 쓰는 것까지 하면 더 복습이 되겠죠. 쓰는 것까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한. 귀찮긴 하지만. 자,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다.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해버려. 부가치를 창출하는 건 다 뭐다? 다 생산활동이다. 생산활동이다. 그러면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분필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래. 만들어내는 거니까 생산이야. 그럼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뭐가 있냐? 또는 부가치 창출도 만들어내는 것 외에 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가위로 부가치를 창출합니다. 가위의 가치를 증대시켜요. 누가? 미용사가. 그래서 그런 미용이라든지 미용, 강의 또는 그 외에도 운반. 왜냐하면 운송이 안 되고 보관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활동이라는 거예요. 왜? 보관이 안 되면 폐기해야 되거든. 버려야 되거든.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죠. 증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버려지지 않죠. 가치가 증대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미용도 만들어내는 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왜? 새로운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대부분이 뭐가 들어가냐? 만들어내는 거, 가치 증대시키는 거. 뭐다? 만들어내는 거. 재화를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또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 게 바로 뭐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어쨌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다. 증대시키든 만들어내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우리가 소비라고 생각했지만 생산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 쉽게 말하면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 딸기를 구입하고 우유를 구입합니다.
딸기를 구입하고, 내가 딸기를 사고 내가 우유를 사면 소비예요. 구입하면. 그런데 문제는 우유를 우리가 커피 전문점, 카페 사장님이 사고 딸기를 제과점 사장님이 사서 그걸로 빵을 만들고 커피를 만들면 이거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간재.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중간재. 또는 중간 재료란 얘기예요. 중간재. 또는 생산재. 보통은 이제 중간재는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자본재, 투자재 다 마찬가지예요. 생산할 때 쓰이는 재화예요. 그러면 구입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야. 그럼 그 뭐냐? 생산활동이에요. 뭐가? 이 구입이 생산이라고. 생산활동이라고. 이걸 사는 것도. 근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급자족할 때 내가 우리 집 텃밭에서 토마토를 키웠어요. 생산이 아니야? 토마토를 키워서 내가 먹어요. 생산이 아니야. 만들어냈어, 안 만들어냈어? 만들어냈죠? 그럼 생산이지,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거, 만들어내는 거, 또는 가치 증대시키는 거, 부가치 창출하는 거,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것도 그것이 생산에서 과정이라면, 생산의 과정이고, 생산의 도구고, 생산의 재료라면, 그걸 구입하는 것도 생산이다. 분배는 우리가 생산 요소가 있어요. 생산 요소.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뭘 주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 게 바로 분배입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 그럼 생산 요소에 뭐가 있느냐? 노동, 생산에 필요한 요소, 노동, 토지, 자본, 관리, 경영, 매니지먼트. 누군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 그럼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 주는 거.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 주는 거, 임대료. 그 다음에 자본의 대가는 이자를 주는 거. 그 다음에 경영의 대가는 이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 그 다음에 소비는 우리가 뭔가 구입하는 거죠. 대가를 주고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을 해요. 구입을 통해서 뭘 얻어요? 만족감을 얻죠. 그래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걸 사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필요해. 배고파. 밥을 먹으면 좋죠. 필요해. 내가 볼펜이 필요해. 볼펜 사면 좋잖아. 우리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래서 이 구입, 그런데 이 구입을 누가 한다?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게가 하겠죠. 가게가.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자가 들어가면 안 돼. 생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포함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활동은 사실은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산을 하면 그 생산에 대한 나중에 뭐예요? 생산에 기여한 요소들에 대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줘요. 그죠? 그러면 생산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분배 금액도 얼마야? 100만 원이지. 왜? 월급 주고 이자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 주면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 경영자가. 그러니까 생산액을 분배합니다. 그럼 생산액과 분배액이 같죠. 이게 밖으로 나가거나 그 외에 예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 안에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 안에서만 들어가고 다 팔리고 이런다고 생각하면 생산액이 분배액이에요. 그럼 분배하면 이 노동자, 임대료를 받은 사람, 이자를 받은 사람, 이윤을 받은 사람은 쓰겠죠. 또 다 쓴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배액이 바로 소비액이 되죠. 소비액이 되잖아. 그러면 생산, 분배, 소비는 이퀄이 되는 거예요. 이퀄.
그걸 우린 뒤에 가서 뭐라고 배워?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국민소득 따져보면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득이나 생산에서 만들어진 국민소득, 국민소득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분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준, 그 다음에 소비에서 만들어진 수준, 소비지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소비지출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국민소득의 수준, 분배에서 볼 수 있는 국민소득의 수준,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데이터 값을 가지고 보는 국민소득 수준이 같다고. 3면 등가 법칙. 그걸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생산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분배가 늘어나죠. 분배는 하나의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겠죠.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또 생산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순환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입니다. 주체. 자, 우리가 주체는 세 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회 내에서는, 국가 내에서는 세 가지. 하나는 가계, 기업, 정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가계, 기업 빼면 정부예요. 국가 내에서 가계, 기업 빼면 정부예요. 그럼 정부 빼면 뭐밖에 없어요? 가계, 기업밖에 없어요. 가계, 기업. 물건을 사는 사람, 세종 공무원학원 뭔가 만들어내죠. 기업.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은 가계, 사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국가 내에서 경제 주체는 세 개밖에 없잖아. 가계, 기업, 정부. 그럼 정부 빼면 뭐밖에 없어요? 가계와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뭐라고 하냐면 이 둘을 민간 경제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국민 경제의 주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무역을 하게 되면 해외도 들어갑니다. 해외. 요 해외까지 포함되면 이제 뭐냐면 국제경제 또는 개방경제의 주체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 자, 가계는 간단합니다. 가계는 주로 뭘 해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죠. 소비를 주체, 소비 주체. 소비를 왜 하냐? 왜 하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 만족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만족감을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편익, 하나는 효용. 두 가지 모두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얘는 만족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족감.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얘는 만족감을 추구하니까 만족감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당연히 최대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린 소비의 주체다. 만족감, 효용 극대를 추구한다. 효용 극대화. 그런데 문제는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애들은 보통 물건을 사는 애들이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시장이냐면 시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생산 활동과 연결시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물 시장이 있고 하나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생산물 시장은 뭘 하는 거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예요. 재화, 물건, 서비스, 노동시장 이런 것이 아니고 뭐냐면 미용, 강의, 그 다음 운반, 휴대폰, TV 이런 시장이 TV, 휴대폰, 미용, 강의, 운반, 운송, 서비스 시장이 있어요. 거래되는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 요소는 뭐냐면 생산은 뭐였어요?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이게 거래되는 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그럼 봐봐. 노동은 우리 집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기업에. 우리 집에서. 자본 뭐예요? 기업이 투자할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 누구 거예요? 은행에서 빌리지. 은행 돈 누구 거예요? 우리 돈이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저축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원래 국가 땅은 뭐 국가 땅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얘네가 땅이 필요해. 그럼 사야 되잖아. 누구한테 사? 우리들한테 사는 거야. 그 개인들한테. 땅 주인들한테. 국가 빼고 나머지 국가 빼고 국가 빼고 내 땅 아니야. 그럼 남의 땅이지. 다른 사람한테 사는 거야. 가게. 그 다음에 경영도 뭐예요?
그들의 누군가의 아버지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래서 가계에서. 그래서 생산 요소는 가게에서 제공해요. 가게에서. 생산물은 기업에서 제공하고. 그래서 생산물은 가게에서 사고 생산 요소는 기업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그런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 뭐예요? 공급자입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다. 생산의 주체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기업은 뭘 추구해요? 만족감. 죄송해요. 우리가 기업은 이윤이죠? 이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게 최대가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우리가 공급자예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예요? 소비합니다. 자, 정부는 생산도 하고 공공재, 공공서비스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 씁니다. 그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재정활동이라고 그래요. 재정활동. 그래서 재정의 주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재정의 주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도 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하기 때문에 정부를 우리가 생산의 주체다, 소비의 주체다 딱 단정짓지는 않고 그냥 생산과 소비 주체다.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는 거 우리는 재정활동이라고 해요. 재정활동의 주체다. 이런 말을 하고 얘는 자,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효용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뭘 추구해? 국가는 항상 국민의 후생, 사회적 후생.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후생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 극대화로 쉽게 말하면 복지예요. 복지. 자, 그 다음에 해외는 당연히 얘는 무역의 주체죠. 무역의 주체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죠. 그래서 국익,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익 극대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객체인데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객체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되는 대상, 객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재화와 서비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있죠? 생산 요소 시장엔 우리가 노동, 토지, 그 다음에 자본, 경영. 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만 팔기도 하고 서비스만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화와 서비스를 같이 팔기도 합니다. 같이 팔기도. 그런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이 팔기도 하고 어떤 땐 재화를 사면 서비스가 와요. 그리고 어떨 땐 서비스를 사면 재화가 따라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수업 다 끝나고 커피를 샀어요. 저번 달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샀죠, 제가? 확실하죠? 샀어요. 샀는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뭘 받으러 온 거야?
여기 뭘 받으러 왔어요? 강의 서비스를 받으러 왔잖아. 근데 뭘 받았어? 커피를 받았잖아. 그럼 뭘 받은 거예요? 재화를 받은 거죠. 재화를. 그 다음에 서울 이쪽 미사리에 가면 뭐가 있냐면, 미사리 쪽에 가면 음악 카페가, 그러니까 라이브 카페. 거기 가면 살짝 TV에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 제일 큰 라이브 카페 거기로 갑니다. 일단 거기로 가요. 그래서 막 팬들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수 알잖아요. 누구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이 가수 알아요? 이 가수? 알죠? 알아 몰라요? 몰라요? 너무 오래된다. 어이가 없네.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좀, 30대 정도 돼서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 됐는데 방송에서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여기로 와요. 바로 여기로. 젊은 친구들은 아니고, 좀 이제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민경훈 알죠? 민경훈 다 알죠? 민경훈이 이제 30대잖아? 근데 이제 방송에서 잘 안 나와. 안 불러줘. 그럼 바로 여기로 간다니까? 비싸요, 여기도. 출연료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한 시간에. 그러니까 방송에서 안 나오면 여기서 이제 탑 가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바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민경훈 씨가 지금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 급에서 이제 방송에 안 나오고 라디오에서 안 나오고 이제 요즘에 이제 방송가에서 다 이제 안 불러준다든지 이제 못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데는 이제 나온다. 대신 여기에서는 이제 스타급으로 나오겠죠. 이제 출연료 비싸고. 근데 가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냐면 노래를 이제 라이브 카페니까 카페예요, 카페. 근데 음악을 이제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제가 갔을 때 어떤 가수가 나왔냐면 옛날이에요, 옛날. 누구 나왔냐면 여러분 김성면이라고 알아요? 엄청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뭘 불렀냐? 그 두 가지 활동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K2. 알아요, K2? 모르죠. 저도 몰라요. K2. 그 다음에 하나 활동한 게 가수가 뭐냐? 피노키오.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그 가수가 피노키오가 부른 노래는 여러분 다 알아. 뭐냐? 사랑과 우정 사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돼. 다 들어봤다니까. 다 들어봤어. 저도 몰라요, 그냥. 옛날 불렀대. 한번 들어봐. 꼭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 들어보는 거. 이거 들어봤다. 그거. 확실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물어볼게요. 그거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우리가 뭐 그런 가수들 이제, 왜냐면 이런 데서도 이제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면서 여기 나와서. 그래서 막 팬들도 와가지고 같이 불러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가면, 카페 가면, 여기 카페예요. 그러니까, 노래 듣는 비용을 내, 안 내? 안 내지. 안 내. 서비스를 받는 거야. 라이브 음악 서비스를 받는 거야. 뭐만 내, 이 사람들은? 카페니까 뭘 먹어? 커피. 그 다음에 식사료. 식사료 몇 개 없어요? 2가지밖에 없어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하나는 돈가스, 하나는 함박스테이크. 옛날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커피, 사이다, 그 다음에 콜라, 그 다음에 주류가 있어요. 또 주류, 맥주, 이렇게, 칵테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난 신기한 게 라이브 카페가 노래하는데 다 돈가스를 먹어요. 이상하잖아. 이거 먹으면서 노래 막 듣는 거 락도 하고 댄스 음악도 할 때도 있고 거의 이제 발라드 많이 하긴 하지만 다 돈가스를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지? 특이하다. 나이층도 있긴 하지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이상하죠? 이런 라이브 카페가 돈가스 먹는 게 이상해, 안 이상해? 좀 어이없죠, 그죠? 이상하죠?
가면 뭐 먹을 거예요? 가면 뭐 먹을 거예요? 자, 커피, 사이다, 콜라, 뭐 주스도 있고 맥주, 칵테일 뭐 먹을 거예요? 돈가스, 삼박스테이크 뭐 먹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그냥 뭐 먹을 거야? 어? 뭐 먹을 것 같아? 맥주 먹을 것 같아? 맥주?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어때요? 뭐 먹을 거예요? 아무거나 얘기해.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뭐 먹을 거예요? 라이브 카페요. 가서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딱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자, 잘 봐주세요. 이제 커피 먹고 저 뒤에 보면 맥주 먹는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나도 의외에서 이런 데서 왜 돈가스를 먹고 있어? 돈가스 먹고 있어. 자, 커피 얼마냐? 18,000원이에요. 18,000원. 자, 사이다 18,000원, 콜라 18,000원. 맥주 23,000원. 23,000원이에요. 23,000원. 돈가스 얼마냐?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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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스테이크 28,000원. 25,000원인가? 네, 이거 했던 거. 25,000원이에요? 자, 돈가스를 먹으면 커피가 그냥 나와요. 콜라나 돈가스를 먹으면 커피나 콜라가 공짜라고 그냥 후식으로 나온다고. 함박스테이크를 먹으면 커피나 콜라가 후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맥주 한잔 먹고 싶다. 그럼 여기 얼마 추가하면 돼? 5,000원 추가하면 돼. 자, 이제 뭐 먹을 거예요? 돈가스. 다 돈가스. 뭐 먹을 거야? 아까 커피 먹는다며. 돈가스 먹는다. 돈가스. 맥주 먹을 거예요? 돈가스. 다 돈가스야, 다. 돈가스를 먹을 수밖에 없어. 이거 먹으면 병신이야. 아씨, 이걸 먹으면은 이게 나오는데 누가 18,000원 주고 이걸 마셔. 이상하지. 그래서 나도 처음, 뭐 하는 사람들이지? 막 노래 부르고 막 하고 있는데 막 돈가스 먹고 있어. 이상하네. 하고 들어가서 딱 메뉴판 보고 뭐 드십니까? 돈가스요. 돈가스. 자, 재화를 사러 간 거죠. 구입하지만 뭐가 나와요? 서비스가. 또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뭐 줘요? 기내식. 뭐예요 이거? 서비스를 샀는데 뭘 줘요? 기내식을 주죠. 그 다음에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재화를 샀는데 여긴 재화를 사는데 서비스를 주는 거고, 기내식은 서비스를 샀는데 재화를 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배송료 무료예요? 돈 내야 돼요? 무료일 때도 있고 돈 낼 때도 있죠. 그럼 돈을 내면 재화, 서비스 모두 사는 거죠. 재화. 그러니까 얘는 무형의, 얘는 유형의. 아예 거꾸로 썼네. 유형의, 무형의. 그래서 우리가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고, 얘는 보관, 운반, 강의, 의료, 미용 이런 것들이 되고,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은 요소죠. 자, 이게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세 가지, 그다음에 주체, 그다음에 객체에 대해서 봤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걸 모두 정리하는 경제 순환도 그리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